우리가 그 초중고 또 뭐 유치원, 뭐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다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방안으로서는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제 보통 통상 얘기하면 이제 그 보수를 좀 많이 이렇게 주면 교사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립학교에서 또 명성 있는 사립학교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보수를 많이 주고 유능한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가는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온 그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 아니고 실제로 그 명망이 있고 뭐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그런 선생님들을 선발해 가면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니까 좀 차이는 있죠. 어쨌든 보편적인 어떤 임용 절차를 거쳐서 교직에 들어온 선생님들의 경우에 어떤 그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 처우 개선을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는 많이들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단일 호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10개 주에서 이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어, 그 처우를 개선해 줬을 때 교사의 질이 더 높아져서 아이들의 뭐 학습 능력이 더 올라갔다든가 예, 부가가치라는 말을 썼죠. 부가가치가 뭐 커졌다든가 이런 그 어디에도 그런 과학적 근거를 갖기 어렵다. 쉽게 얘기하면 처우 개선, 보수를 많이 주어서 교사의 질이 올라간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타당성이 없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아마도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는 이제 그 포인트 실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테네시주에서 그 스프링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의 부가가치를 올리면 뭐 15,000달러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거기 뭐 34개 중학교인가요? 그래서 한 2만 명 되는 아이들을 수학교사만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296명인가 그때 그런데 거의 300명 되는 수학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부가가치 올라가면 쉽게 얘기하면 성적이 향상이 되면 15,000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수만 가지고 보수의 액을 눌려줬다 해가지고 교사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 최근에 어젠가요? 언제 그 뉴스에 어떤 그 국민의힘인가요? 그 당에 있는 의원 한 분이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처우를 개선하고 하는 것을 뭐 보장하는 그런 법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를 나쁘다고 할 건 없죠. 그렇지만 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처우를 개선한다고 하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돈만 많이 줘서 준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뭐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실험은 이제 보너스를 주는데 보너스를 줄 때 주는 사람과 안 주는 사람을 비교를 또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보너스를 받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더 성적이 높으냐? 아니더라는 거죠. 보너스를 받는 선생님이나 보너스를 받지 않는 선생님이나 그 가르치는 아이들의 성적에는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또 어떤 그 보수만 가지고 단순히 어떤 그 선생님들이 질이 담보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실험을 또 하나 했어요. 보너스를 주는데 그 주는 방법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에게나 다 보너스를 주는데요. 한 그룹은 뭐 이렇게 보너스 주는 걸로 끝나요. 근데 또 다른 어떤 그 한 그룹은 보너스를 연말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그 성적 향상이 없으면 돌려받겠다. 이런 것을 알리고 보너스를 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성적, 아이들의 부가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보너스를 회수하겠다고 한 그 선생님들이 지도한 아이들의 성적이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줄 때 그 보상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교사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암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보수는 또 아니라는 게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원 연수는 그럼 어떠냐? 우리나라도 연수가 많잖아요, 그죠? 뭐 무슨 연수, 전공 연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연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교원 연수가 교사의 질을 높여주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어떠한 경우에도요. 교원 연수를 많이 받아서 교사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은 없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원 연수는 그럼 왜 하느냐? 뭔가 새로운 시책을 알려주고 그래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확연하게 어떤 아이들의 어떤 부가가치가 올리는 그런 교사의 질이 올라가진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다른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교원 연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사의 질만을 생각한다면 교원 연수도 어떤 방법을 달리하거나 그래야지 그냥 일반적인 교원 연수를 가지고는 교사의 질이 올라가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보수도 아니요. 교원 연수도 교사의 질을 올리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교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범대학을 나오거나 또 최근에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뭐 교직 이수를 해서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사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틀림없이 정규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사실 교사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국가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능력이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사 자격증제를 철폐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데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그 교사로 한번 써본 거예요. 실험적으로 말이죠. 근데 거기서 유능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주더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결국은 더 유능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그런 진입장벽이 되고 있더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철폐하고 유능한 선생님을 뽑는 것이 교원의 질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왜 그 교과목도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범대학에서 양성되지 못한 그런 교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막 요즘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결국 이제 교직의 개방성과 다양성 이런 차원에서라도 교사 자격증을 철폐해야 더 유능한 선생님을 우리가 초빙할 수 있다. 이런 또 그 논리가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각자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고양시키고 또 그다음에 우리 제자들을 진짜 사랑으로 진정한 어떤 그 선생의 상으로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그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국 교사의 질을 담보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 보수도 아니요, 그다음에 교원 연수도 아니다. 근데 의외로 교사 자격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원으로 들어올 때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와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교원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얘기도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원의 질을 높이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